지금 괜찮다고 봐요. 걔네들은 지금 사실 뭘 사도 6개월 1년 후엔 손실 난 기업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표님께서 2차전지 또 외에 대장주로 반도체를 좀 네.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한국은행 총재님 직접 말씀하셨고 반도체는 좋아질 것 같다. 이게 그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실 때까지 굉장히 많은 생각과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마 듣고 보고 느끼셨을 거예요. 공부하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뭐 이제 우리나라는 돌아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잘 하잖아요. 지금 뭐 파운드리든지 뭐 SK하이닉스나 HBM 같은 거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오히려 저는 반도체는 조금 길게 보고 지금 포트에 좀 믿을 만한 구석 정도로 담아두시는 거 좋다고 보습니다. 탑픽을 이게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걸 갖고 좀 갈리는 게 네.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를 꼽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아니라.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두 개 기업을 완벽하게 나누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다루는 업종 자체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죠. 삼성전자 다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여러분 청소기도 팝니다. 다양하게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두 개 기업을 완벽하게 좀 이제 나눠서 생각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나는 이제 아예 반도체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보거든요. 왜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근데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뭔가 불확실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반도체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었다고 하면은 투자를 했었을 가능성도 꽤나 크다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램만 하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전자제품도 팔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부서들의 실적이 다 좋을 수가 없죠. 이게 좋으면 얘가 나쁘고 얘가 좋으면 얘가 나쁘고 하다 보니까 분석할 때 오히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반도체만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SK하이닉스는 주당 단가가 삼성전자보다 높긴 하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나쁘다 보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를 넣건 SK하이닉스를 넣건 저는 조금 더 보수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업을 좀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SK하이닉스는 진짜 말 그대로 물론 저는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올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SK하이닉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 같이 조금 리스크가 좀 이제 퍼져 있는, 분산돼 있는 그런 기업들도 괜찮다 봐요. 그래서 둘 다 괜찮지만 여러분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쪽 그게 아니고 난 진짜 반도체만 유일하게 파고 싶다. 반도체 돌아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반도체 진짜 그 SK하이닉스 막 8만 원, 9만 원 갈 때 그리고 삼성전자도 6만 원 초반 막 이렇게 갈 때 진짜 삼성 끝났다 막 이런 얘기 나는데 결국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 가끔마다 이제 기사 같은 거 헤드라인 되게 세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삼성전자 끝났나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은데 삼성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보통 MSCI 인덱스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에 가보시면은 이게 자주 이제 구성 항목 수가 바뀌는데 보통 101개에서 110개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코리아 인덱스 내에. 근데 코리아 인덱스 딱 열어서 보시면 1등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비중을 줍니다. MSCI에서. 그래서 이제 MSCI 거의 한 20-30% 주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 기업들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공개가 되어 있진 않아요. 다른 페이퍼를 보면 나와 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10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것까지 다 합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외국인들이 삼성에 대해서 비중을 40에서 50%는 가져가는 거군요. 가지고 간다고 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삼성이 내려앉으면 우리나라도 내려앉는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끝났다라고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끝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죠? 그죠? 저는 뭐 전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기사를 쓸 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헤드라인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반도체 사이클이 네. 뭐 2년마다 이렇게 네. 한다고 돌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턴어라운드 하면 네. 한 1, 2년 가는 건가요? 제가 시장을 보는 사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제가 파월이전 얘기하면서 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롱이 진짜 한 2, 3년 대세 상승으로 그렇게 간다고요? 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최소 1, 2년 이상 정도는. 정말요? 근데 물론 가다가 중간에 쉬어가는 시점은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훅 이렇게 훅 이런 식으로. 와 그래도 그 너무 희망찬 미래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물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출연한 다른 어떤 한국경제 TV나 다른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여름부터도 2차 전지들만 괜찮고 할 때도 신용융자 잔고를 얘기하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은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채팅창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무슨 소리 하냐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지금 계속 부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완전 마지노선이라 보시면 돼요. 제 입 밖에서 진짜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안 좋은 거고 제가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오르는 어떤 이제 상승 그런 이제 상승 밴드 내에서 하단 부분 근처 오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괜찮다고 봐요. 저 그렇게 대세 상승이 나오면은 진짜 마음고생하셨던 거 많이 다 치유되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제발 예전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아까 제가 2003년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 2년도 지수 꼬꾸라질 때 중간에 매수하신 분들이 그냥 내 원금만 올라오면 팔고 나가야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많이 발생할 거예요. 더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겨내야죠. 근데 희한하게 보면은 그때쯤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혹하게 하는 뭔가 투자처가 꼭 나와요. 그땐 부동산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이런 식의 꼭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강조하면서 참았던 분들이 팔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네, 근데 꼭 그럴 때 웃긴 게 뭐냐면은 너도나도 것이 달려들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부동산 관련 사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히려 가상화폐 쪽으로 사기 쳐먹는 정말 진짜 나쁜 인간들 많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오히려 저는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근데 뭐 비중을 맞춰서 주식 비중은 절대 낮추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 주식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미국 주식도 테슬라, 엔비디아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두 종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테슬라는 200도 깨진 것 같고. 네, 땡큐 해야죠 지금. 땡큐예요. 네, 저는 M7 그냥 이렇게만 말씀해 볼게요. 제가 오늘 날짜 제가 이따가 뭐 제 SNS 어딘지 한번 이런 박제 한번 해볼까요? M7 있죠. 매그니피티 7. 탑 7. 걔네들은 지금 사실 뭘 사도 한 1년 정도 후에? 6개월 1년 후엔 손실 난 기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되게 자신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이 미국의 S&P나 뭐 다우존스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크죠. 근데 미국이 꺾이지가 않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국의 어떤 GDP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거 놀란 게 미국의 대세 상승장 때보다 우리나라 대세 상승장 나왔던 2003, 4, 5, 6, 7 미국도 그때 쫙 올라왔거든요. 그때보다 지금의 GDP가 높아요. 그 계산이 그냥 나온 계산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경기가 괜찮고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이게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데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여러분이 진짜 뭔가 놓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 높은 이자율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그 높은 포인트에 적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따졌으면 작년에 막 계속 연준 기준금리 올릴 때 막 6%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때 이미 경제는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잖아요. 침체 안 왔잖아요. 지금도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 봐요. 높은 퍼센티지, 높은 인플레이션? 제가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강조를 드렸던 그러면서 이제 증거로 제시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소비를 말씀을 드렸어요. 비싸도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는데 무슨 해외여행을 가서 돈을 써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해외여행 그 소비가 어디로 튀었습니까? 백화점으로 튀었잖아요. 네. 백화점 매출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LVMH 그룹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확 올라갔었죠. 근데 그 LVMH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그 주가가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바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여행 갈 수요가 글로 다 몰렸기 때문에 올라버린 거고 네. 이제 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예전으로 치면 이 얘기 진짜 오랜만에 한다. 언택트. 요즘에 안 쓰는 이쪽 라인으로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반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도 지금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이 높은 현재 지금 금리 수준이 몇 %까지 유지가 될까? 얼마나 기간 동안 유지가 될까? 근데 제가 요즘에 분석하면서 느끼는 거는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를 바래요. 근데 금리 인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몇 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왜 하냐면은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요, 항상. 그래서 이제 돈을 풀어놓고 이제 하는 상황인데 저는 침체 안 온다 보거든요. 올해는 모레는 안 온 거고 내년?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내년 일단 상반기까지 분석은 끝나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 온다고? 글쎄? 네. 온다고? 그 얘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보는 생각이고 있고 잘하면 내년도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그럼 지금 수준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에 시장이 저는 이미 80% 이상은 적응을 했다고 봐요. 소비가 잘 나오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나중에 시장이 진짜 원하는 대로 좀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 또 그거로 인해서 또 그게 또 긍정적인 효과로 나오면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고 근데 그 과도기적 구간에 시장이 좀 크게 쉬겠죠. 네. 그러면 테슬라도 기회고 엔비디아도 400불인가 그러는데 엔비디아도 기회고. 네, 저 그렇게 봐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인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은 어쨌든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이제 입장이 비슷한 게 둘 다 삼성전자는 D램 쪽의 탑1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의 탑1이잖아요. 지금 치킨 게임 중이죠. 그러니까 D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막 SK하이닉스 같은 애들도 막 감산을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아무리 감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삼성이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삼성 감산하니까 바로 돌아버리잖아요. 맞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봐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이랑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면 이거 진짜 이건 좀 제 뇌피셜입니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을 하면 겨울을 기다릴 것 같긴 해요. 결국은 이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LFP에 대해서 탑재 비율이 높은 중국 전기차들이 어떻게 되나요? 한계를 보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저는 뭐 테슬라 기껏 버텨봤자 한 몇 개월 정도? 네, 이 정도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매수하는 시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도 사실은 지금 보면 수요가 굉장히 높죠. 근데 엔비디아의 어떤 CPU를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CPU랑 GPU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달라요. 단순한 연산을 되게 많이 할 때는 GPU가 필요한 거고 굉장히 어려운 연산을 몇 개만 할 때는 CPU가 필요한 거고 사실 보면 고사양은 CPU거든요, 사실은. 근데 GPU는 보면 아시겠지만 코어를 쓰잖아요. 낮은 사양의 코어를 수천 개씩 막 8천 개씩 막 쓰는 게 GPU고 CPU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씁니다. 몇 개 뭐 코어 한 6개 7개 써가지고 이제 코어 6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사양의 그 코어를 한 6개만 써가지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이용 방향이 달라요. 근데 이게 각 서비스마다 이걸 갖다가 적용을 시켜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는데 네이버가 했더라고요, 이번에. 네이버가 인텔의 CPU를 이용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했는데 대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비용도 연간 뭐 몇십억, 20억인가? 40억인가를 더 절약할 수 있고 뭐 사진이나 이런 걸 판도할 때 뭐 33배, 뭐 20배 이상의 어떤 그 효율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새로운 뭔가 흐름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치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GPU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용도가 다른 것일 뿐이죠. 용도가 다른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엔비디아는 또 반도체 쪽, D램 쪽으로 또 진출을 한다는 얘기, CPU 쪽인가 그쪽으로 새로운 쪽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GPU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새로운 쪽으로 계속 진출하고 이제 또 매출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도 네,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M7도 마찬가지. 네, 매그니피센트 7.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네.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나요? 지금 반반이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반, 미국 주식반. 근데 지금 환율이 좀 높아가지고 미국 주식 하시는 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 해도 지금 미국 주식 좀 많이 흔들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주식에서 이제 버신 돈은 계속 미국 주식 두십시오. 아, 빼지 말고 한국으로 바꾸지 말고. 네, 반반씩 해서 이제 미국도 한국도 반반하는 게 나은 것 같고 미국 반 하실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인덱스 쪽보다는 그냥 M7 적절하게 난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M7 적절하게 그리고 이번에 뭐 알파벳이 뭐 실적이 뭐 잘 나왔는데 뭐 밀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18%가 성장을 했는데 그 어디냐 클라우드 쪽. 근데 시장이 원하는 게 23%였나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못 나가지고 밀어버리는데 이게 밀릴 건가? 아닌데 두 자릿수 성장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M7 같은 경우 50% 비중을 M7에 잘 해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드는 거 5개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진짜 한 7%뭐 비중씩 7개 하셔도 되고 이런 건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묵직하죠. 게다가 또 배당도 나오죠. M7 잘 매수하시면은 배당도 이거 기간마다 나올걸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50% 비중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LED, 그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거 기본 가져가시고 더 업종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가 좀 이른데 우리나라가 또 조선 쪽에서도 강세를 보여요. 관심 종목의 투입. 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한 1-20%? 네,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지금이 어려운 시기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제가 매번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저는 어려운 시기에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도움이 계속 돼 왔죠. 대표님 만나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버텨야겠다. 네.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결국에 가면을 또 벌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버텨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진짜 매일매일 하거든요. 저도 이제 본업이 있어서 바쁘긴 하지만 매일매일 다이어리는 꼭 써요. 그래서 이제 그날에 있었던 거를 뒤늦게도 복기를 꼭 하거든요. 이런 거 중요하고요. 공부는 시장이 좋을 때 안 돼요.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매매한 경우가 잘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려울 때 공부하시는 게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공부를 하시는 시점이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너무 그런 증권사 정보, 증권사 리포트, 아니면 해외 리포트, 뭐 기사 이런 거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그 리포트를 작성하는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들의 주관대로였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경기 침체가 왔었어야죠. 안 왔죠. 작년에 다 틀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그건 정말 참고용으로만 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본인만의 어떤 색깔이 있어야 돼요. 투자는. 네, 본인만의 색깔을 만들어야 되고 의견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계속 보완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저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정말 편하게 얘기하면은 1-2년 쉬는 거 많아요. 1-2년 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마이너스 40% 저도 진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살아있고 그 기업의 업종이 살아있고 노력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보답합니다. 항상. 그게 주식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소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